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나 소나 다 해본다는 부동산 예측. 2020년 부동산 시장 예측.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 또 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뭐, 2019년을 해고하면서, 뭐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자칭 전문가들이 뭐 특집 기사도 내고 뭐 어디 뭐 강남 일대 강의장 얻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막 계단까지 차지하면서 머니쇼니 뭐니 하면서 많이 하죠.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 도대체 누굴까? 강남 복부인들일까? 부동산으로 돈은 많이 벌었고 시간은 있고 투자 규모는 뭐 몇십억대 있고 이런 분들이 갈까? 아니면 투기 어린이 수중에 몇 천만 원 있는 사람들이 갈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투기 어린이들은 수중에 몇 천만 원이죠. 몇 천만 원 있으신 분들이 그런 강남 강의장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머니쇼 이런 데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시잘데기 없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뭐 부동산 경기 흐름 알아가고 뭐 할 겁니까? 충분히 책을 좀 많이 읽고 경제 뉴스라든가 신문을 충분히 탐독을 하면 내년 또 시장 예측 개나 소나 다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한번 개나 소나 한번 다 해보는 부동산 시장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신문 뉴스에 다 보도된 내용이고 신문 뉴스만 중독을 해도 내년 부동산 시장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라도 투기 정보라도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막 계단에 앉아가지고 거지같이 뭐 목말라 하면서 사인도 받고 이 짓거리 하고 있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한번 보면요. 2020년에는 전국에서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죠. 뭐 GTX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 돈이 약 4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45조 원을 다 어디로 갈까요? 벼락부자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술 먹고 하진 않겠죠. 또다시 아파트를 사거나 또 다른 토지를 타거나 이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공택지주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이런 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2020년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토지 보상금이 유입이 되고 각종 교통망이라든가 철도망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해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특히 철도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SOC 투자 쪽으로 아마 돈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돈이 풀리면 당연히 땅 주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그 개발지역 주변에 땅값도 또 올리게 되고 이런 토지 가격 상승 순환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 뭐 90%에서 100%까지 현실화시킨다. 2022년까지 현실화시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것이 토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와 2020년 초로 예상된 토지 보상금이 예정이 되어 있고 결국에 토지시장 변화와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지시장 투자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확충지와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을 주시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 이 말은 항상 많이 들어보셨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갈 곳 모르는 돈이 많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보상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통망, GTX, 각종 철도, 지하철 연장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도 SOC 투자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현재 뭐 GBC도 마찬가지고 서울 대형 프로젝트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착공을 곧 개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토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 GTX가 요즘에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는 3기 신도시나 도로가 계획된 주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계획된 지역은 당연히 토지개발 거래 허가지역이라든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거니까 이 지역 일대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시고 그 주변 지역 땅을 투자를 하면 토지 투자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시장은 장기전이다. 토지는 무조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큰 도로에 접할수록 좋다. 모양은 정방형, 네모 반듯한, 그리고 용도지역은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 이것만 살피면 손해를 보지 않는 토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이죠. 국내에서 토지 공급하는 것은 LH죠. 한국토지주택공사고 2000년대 이후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공급해왔고 현재 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지 개발과 매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지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빨라도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전까지는 토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죠. 특히나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LH의 택지 규모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LH의 토지 공급이 중단이 돼 버렸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토지 공급을 축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이렇게 희소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남부대륙철도 등 대규모 교통망의 변화가 토지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108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도 위에서 살펴봤듯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109개월째 상승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증여와 공동 명의 사용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와 세금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당분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므로 부동산 수요 억제 목적 정책으로 대출하고 세금 규제는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대출은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다 보유자하고 다주택자의 규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주택 구입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2020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지난 정부처럼 대출해서 집 사라. 이런 거는 앞으로 2020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뭐 이겁니다. 대출 규제는 계속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지속되는 내내 대출 억제 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국민의 여론을 그쪽으로 주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청한 530조에 가까운 슈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버렸죠. 어젠가요? 그래서 기존 금리도 최소 한 차례는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를 해버려가지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약간 돈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총선으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시행은 가능성이 낮고, 왜냐,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증세를 할 가능성은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자제를 하되 다주택자와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더욱 강화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자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대주 유권자가 싫어하니까 표심 차원 관리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입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출도 안 해주고 각종 보유세부터 해서 세금 폭탄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양도세, 그리고 양도세가 높아졌죠. 바뀌었죠. 세금도.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어려워지고 증여와 공동명의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소유자를 등기를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세금이라든가 양도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동명의가 차지하고 있는 장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딱 한 번이죠. 불편한 거는 부동산을 팔 때나 이럴 때나 같이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이외에는 불편한 건 없는데 처음 소유권 등기할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죠. 그러면 보통 단독 명의로 하는데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는 자기 자본이 많이 투하돼서 힘들지만 규제가 안 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규제가 완화되는 걸 전제하는 건데요. 근데 김현미 장관이 규제를 안 하겠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세금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큰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세금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 매덕, 매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르는 세금 정도야 그냥 내고 남는 게 크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시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하락이 되면 이런 세금 부담이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이 시장이 상승하면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규제 이런 것이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서울 등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금이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정부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9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그다음에 양도세를, 세금을 정했는데, 7억까지 내리죠. 7억에서 8억, 8억에서 9억.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세금 제도를, 세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의 규제는 워낙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019년 주택시장은 3040 세대가 매수시장에 큰 선으로 등장하거나 수요 트렌드 변화가 감지가 됐죠. 근데 2020년에도 그럴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아파트를 타냐, 누가 더 돈을 남겼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많이 붙어있죠. 그리고 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약간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들이 매수시장의 투자자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현실화가 되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바로 로또 분양권이죠. 특히 부산과 인천, 대전에 투자 수요 유입이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금리와 입주 물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에 따라서 국내도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저금리 현상이 이어질 전망인데, 만약에 경제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돈을 풀면 되죠. 그럼 돈을 풀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순환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상기하지만 2020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고, 당분간 주택시장은 신축 강세가 예상이 되고, 서울 중심지 강세, 그 다음에 수도권 분양시장 화랑 트렌드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부분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현재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주택의 가파른 가격 상승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목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도 신축 아파트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도대체 신축 아파트는 뭐냐? 당연히 분양 아파트겠죠. 그리고 지은 지 5년 내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로 쳐주고, 보통 신축한 지 1년부터 5년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인기단지 청약 당첨이 커트라인이 최근에 70점대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현실화되면서 2020년 분양시장은 정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나마 로또 복권, 로또 분양권 때문에 민간 부분의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분양시장을 화랑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죠. 한번 당첨만 되면 워낙 낮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양 청약 시장이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2020년에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2020년 투자 수요는 서울과 갭이 벌어지는 광역시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서울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광역시 쪽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갭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투자자들이 광역시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하고 인천, 대전에 유입이 확대될 것이고, 현재 부산이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해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관광차 타고 부산, 인천, 대전으로 지금 관광차가 이동하고 있죠. 정부가 왜 이걸 풀어줬는지 저는 미스테리합니다. 그냥 귀 막고 가만히 있으면 투기 수요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 막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면 그걸 못 참고 또 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산이 또 폭등하고 있죠.
정부가 초심을 지키면 되는데, 김현미가 초심을 지키면 되는데, 이런 로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징징대는 소리,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차 타고 들어가는 투기수요들만 좋다니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2020년 서울 부동산은 실수요층의 증감 여부가 중요를 합니다. 실수요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10년에서 11년 차 부부 증감률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혼 10년, 11년 차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증감률이 부동산 하강, 등락하고 대부분 일치를 했다고 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죠. 한번 쭉 보면은 2019년 감소해서 2020년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결혼 10년 차, 11년 차 된 부부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쭉 떨어졌죠. 2016, 17, 18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 부동산은 10년 차 부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부동산이 증가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100% 맞았죠. 그리고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부동산이 하락을 했죠. 거기는 10년차 부부 인구 증감률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부터 다시 반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 부동산을 예측하면서 여기 상당히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년차 부부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입주 물량은 2020년 2분기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정부 규제가 이제 억제, 규제, 이런 트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계속 부족하게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상방 압력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하방 압력이 아니죠. 하방 압력은 많이 들어봤는데 상방 압력은 처음 들어보시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많이 유입된다면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은 뭘까요? 모두 상승을 해버리니까 너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특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이거는 바닥이 아니냐, 바닥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가도 일정 부분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죠. 이 상방 압력은 아마 그런 뜻입니다. 일산이라든가 이쪽에 신도시가 건설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상금 받은 사람이 일산 근처니까 수도권 부동산을 또 사게 되겠죠.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죠. 서울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 대중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거품이 아닐까 하는 심적 저항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을 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상방 압력, 투자를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압력을 받는 그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방 압력을 받는다. 그 뜻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상방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부동산이 상향 조정되고 상승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 예측할 때는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을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아셔야죠. 2019년에 입주 물량은 4만 3천 가구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약 1천 가구 정도 줄었죠. 그런데 공급은 여전히 많네요. 4만 2천 가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21년이에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죠. 물론 이것도 입주 물량도 매정되어 있지만 공사 과정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기존보다는 절반 가격으로 2만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절반으로 떨어지면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오르겠죠. 그런데 2022년 입주 물량은 더 줄어요. 그래서 2022년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한번 찍었죠. 2022년도 부족하고 2023년도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딜레이 해보겠다. 2022년 9월달 아니면 2023년 9월달 그 정도에 팔 것이라고 제가 공언을 했죠. 다 이런 입주 물량을 보고 제가 결심을 한 것이죠. 결국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0% 오른다 이 소리입니다.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까지 현재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서울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21년에는 최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집값은 2021년과 2022년에 최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몇 년 후에 공급이 되겠지만 당장 영향이 없죠. 이제 토지 보상 단계인데 건물 올릴 때까지는 최소 5년, 최대 8년까지 걸리죠. 신도시 공급 폭탄으로 서울 집값이 꺾이는 해는 2024년 정도입니다. 2024, 25, 26, 27 이 정도 3년 정도인데요. 2024년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25년 본격적인 2025, 26년부터는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2024년 전까지는 무조건 팔아치워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자, 2020년 서울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증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증여받은 30대, 40대가 주택 구입을 늘릴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 점유율이 30대, 40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특히 실수요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거주 비용인데, 2013년 이후로 거주 비용은 전세, 매매, 월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세 이자만 내면 되니까 제일 낮고, 매매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리고 월세는 월세 비용을 내야 되죠. 그만큼 거주 비용으로는 월세가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도 해주고 당첨 기회도 높아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현재 30대, 40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2019년에 가장 도드라지는 트렌드가 바로 3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것이죠.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전세 물건이 공급이 감소하고 월세 공급이 증가하는 흐름도 한몫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용이 비싼 월세보다는 매매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매로 돌아섰다. 근데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왜 전세 물건이 감소할까?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주택 소유자들이 월세로 돌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월세는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전세는 감소를 한다. 근데 저는 이런 분석은 좀 약간 틀리다고 봐요. 요즘에는 워낙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갭 투자도 많고 하니까 시장에 전세 물건도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학군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때문에 뭐 특정 단지라든가 아파트는 뭐 전세 물건이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전세 물건은 항상 많더라. 그리고 30대, 40대가 이를 파악하고 매매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데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전체적인 자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 확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금리가 급등을 하면 근데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뭐 경기가 악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치면 금리가 변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하락을 하게 되고 뭐 대출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전 세계가 죽겠다고 난리인 것을 보니까 고금리가 돼야 되잖아요. 죽겠다고 난리면. 그런데 오히려 그에 따라서 돈을 또 그만큼 많이 풀어버려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저금리가 된 상태죠. 신규 아파트와 일부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된 아파트만 2020년에는 올 가능성이 크다. 신규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확정된 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한번 건설을 하려면 상당히 과정이 길잖아요. 그런데 확정된 아파트, 그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몸값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예측 결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은 각종 신도시라든가 철도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금으로 많이 벌어들인 졸부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또 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LH에서 추가적으로 땅을 분양하거나 토지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땅값은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풀린 돈을 다시 부동산으로 살 것이니까 부동산이 오르게 되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폭탄은 자제할 거니까 오르고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부모의 증여로 또 부동산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투자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세층 부각이 되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구입 열풍에 가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오르고 그 다음에 결혼 10년차 부부 수도 상승 전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부동산의 공급량도 2020년, 21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기니까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2020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 기분 나쁜 그런 규제라든가 안 좋은 소리는 정치인들이 최대한 자제를 할 것 같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규제는 어떻게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다주택자라든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주택자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에 대한 어떤 처방책을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규제는 또 강화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발 소식, GTX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연장한다든가 이런 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풀어가지고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뭔가를 많이 좀 풀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개발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많이 흘릴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다. 그리고 새 아파트 위주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요. 초심을 좀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또 규제 지역을 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돈은 많죠. 시중에 돈 많은 사람 많고 유동자가 많고 하면 당연히 쏠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관광차 타고 가서 많은 카페 회원들 가서 또 사들이고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서는 투기 연예인들한테 또 팔아치우고 또 여기서 빠져나오겠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일단 정부의 정책 기조, 초심 유지, 이런 것이 약간 또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2020년 부동산 예측. 개나 소나 해보는 부동산 예측. 신문 기사에 다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투자의 마인드라든가 예측 마인드 이런 거 다 가져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202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북한발 현재 거의 강대강 대결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국제정세 신경 쓰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하시면 실물 자산은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상쇄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